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펙 플러스 이후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키포인트는 회의 이후 원유 가격 변동, 감산 이후 추세, 시장 점유율과 수요량, 원유회사 투자 상황, 가격 하락 요인, 경제적 전망, 공급, 수요, 자금 이동 추세라는 소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WTI 선물 가격 1년 차트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7월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 65불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36불, 7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격 변동은 마이너스 40달러 32센트에서 65불 65센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약 101불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불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WTI 7월 선물 가격 5일 차트인데요. 지난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했죠. 그 회의가 마치고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FOMC 연준 회의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다 연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목요일 날 가격이 8%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약간의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36불 정도에 마감이 됩니다. 감사하는 회의 이후 추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4월 저점 이후 6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처음으로 이번 주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6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WTI나 브렌트유 석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이 실현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안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그런 심리가 퍼져 있기 때문에 또 하락을 했고요. 또한 예상보다 수요량이 회복이 부진합니다. 미국 원유 회사 또한 아직도 공급 과잉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WTI 가격이 약 30불 중후반의 가격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또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가솔린을 만드는 정유소의 가동률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정유소는 원유를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게 적게 구매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적으니까 원유를 시추하는 시설이 활동하는 수가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도 감소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이야기고, 이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이 말은 어떠한 그 세계 유력한 기관이나 은행이나 컨설팅 회사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현재 수요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개방을 놓고 6월에 개방을 하는 것을 놓고 이제 회의를 할 겁니다. 3월 21일 2020년에 두 나라는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20일이 올 때 개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 국경 간에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간에 그 왕래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같은 멤버국 사이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지금 개방을 한 국가와 지금 개방을 예상하는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예상 수요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원유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오펙이 39% 2016년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에 33%만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사우디는 2019년에는 11.6%에서 2020년 현재 예상치인데 15%의 시장률을 점유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수치는 1982년이죠. 최대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우디가 왜 OPS 가격을 하락하고 또 미국에 엄청난 수의 슈퍼 오일 탱크를 보내는지 알 수 있는 면입니다. 이번엔 셰일 오일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대 미국 에너지 생산량이 폭증했죠. 이 폭증한 이후에는 셰일 오일 생산량이 절대적입니다. 거의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수가 99% 셰일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2029년까지죠. 미국 에너지 생산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말에 감소로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대 생산량은 1일간 1700만 배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세계 원유 생산량, 수요량. 물론 예상치지만 산업 특성상 원유 생산량은 투자 대비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 폭을 줄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생산량과 그리고 미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량을 보겠습니다. 올해 수요량입니다. 2020년 9,100만 배럴, 예상 수요량은 1억 배럴이었는데 1억 배럴보다 약간 조금 높은 그런 수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9,100만 배럴, 그리고 내년 말에 가서야 1억 배럴로 회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유 수요량이 2021년 말 정도에 가야 코비드 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원유 회사 투자 감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JP 모건에서 발표한 원유 가격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 가격 대비
현재 원유 가격은 약 40%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고, 올해 총 6,250억 불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감소가 이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도 그동안 셰일 회사들 그리고 그 밖의 회사들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은 상당히 감소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하고 또 원유 가격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회복하냐에 따라서 6,250억 불 투자 감소량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상치고요.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투자비가 감소하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유 산업의 특성상 원유가 고갈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개발하고 그거를 만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에서 말하는 그 보고서의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90년대랑 다릅니다. 2000년대에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중국 원유 수요가 급증했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1990년대 원유 개발에 많은 양의 또는 적정 투자 금액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거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2, 3년 또는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비가 감소가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유 가격이 소비자 주도의 수요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생산자들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오랫동안 원유 가격 하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개발이 마친 원유 생산량,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이 끝났고 이제 생산만 하는 그 원유 생산 지역, 다시 말해서 웰이죠. 현재는 프로덕션을 셔링했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생산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또 셔링을 하면 상승을 할 거고, 투자 감소로 인해 2년 내에 원유 가격 60불 회복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내에 투자 감소로 인해 2년 내에 60불 회복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60불 이상 회복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JP 모건에서 투자 대비 원유 가격 보고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격 하락 요인, 경제 전망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수요 회복이 더딥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폭동 사태는 완화되는 상태나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증가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폭동 사태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스나 아니면 여러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감염을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이 질병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 이제 석유 원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감소합니다. 목요일 날만 해도 8.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격이 하락했다가 실망적인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감소했다가 FOMC 회의 이전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다 목요일 날 8.2%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이자율을 제로 이자율을 2020년까지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2차 코로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또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이용할지 주목을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경제가 지나치게 나빠지면 코로나를 또 써먹겠죠. 또 지난주 원유 재고 상승과 가솔린 재고 상승, 가격이 상승을 해서 더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가 너무 하락됐는데 지나치게 또 상대적으로 생산이 큰 건지 이거는 잘 알 수 없고요. 가솔린 재고 상승은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밖에 돌아다녀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코비드 19 이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학교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런 숫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제2차 코로나 위험성을 경고했죠. 근데 그에 반응을 했는데요. 2차 발진 사태가 와도 자가격리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번엔 사우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 상황에 따라 감산을 벌이고 증산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석유 단가보다 시장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또한 미국 및 일부 증산 불이행을 한 산유국을 겨냥했습니다. 6월 5일, 6월 6일 시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비디오 컨퍼런스로 한 회의에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를 주목을 했죠. 이들 국가가 치링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러시아의 협력 유지, 증산에 굉장히 회의적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러시아 입장을 밀어준 거죠. 표면적이나 형식적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라크, 나이지리아 정도의 그 증산 불이행을 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는 한다고 해놓고서 잘 많이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가격 하락 요인,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경고고 또한 감산을 해도 사우디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30불 이상 원유 가격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꽤 많은 회사들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감산 6월 합의를 7월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번 발표는 감산회의를 지난 하루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원유 가격이 떨어진 거겠죠. 확실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감산할지를 결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일부 감산 불이행 국가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 생산 측면에서 봤고, 이제 정유 업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엑산모빌 메이저 중에 하나죠. 정유 시설 확장을 지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텍사스에 있는 버마운트 리파이너리 그 공장에서 주로 제퓨얼을 생산을 하는데요. 그 제퓨얼은 그 여객기, 그러니까 항공기 원료로 들어가는 거죠. 제퓨얼 수요 감소로 인해서 2022년에 완공을 할 것을 2023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확장 공사는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리파이너리에서, 이 정유 공장에서 주로 처리하는 원유들은 텍사스의 페리미엔 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셰일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셰일 오일 생산 그리고 정유 처리를 줄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송용 원료, 가솔린, 디젤, 제퓨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항공 여객사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적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열대 태풍 크리스토퍼 열대 태풍이 지난주에 텍사스만을 덮쳤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쇼어, 다시 해상 원유 생산이 약 3분의 1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를 시작했죠. 그 중단된 그 생산량은 63만 6천 배럴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을 재개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율은 약 64만 배럴 정도로 증가하겠습니다. 가격 하락 요인 수요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지난 원유 재고 상승과 가솔린 재고 상승, 다시 말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또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EIA에서 미국 크루드 오일 572만 배럴 증가, 그래서 총 5억 3,800만 배럴이 지금 재고로 남아 있고요. 이는 블룸버그에 의하면 1982년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 있는 북해에서는 원유를 생산을 하면 바다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배로 저장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오일 저장
선박들이 계속 파킹하고 있었는데 그 오일 선박들의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재어뒀던 오일들이 이제 큰 슈퍼 오일 탱크로 이제 그 원유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수요 측면에선. 그리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약 1억 8천만 배럴이 지금 해상에 저장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우디가 미국에 보낸 슈퍼 오일 탱크 약 98척 물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아직 원유, 과잉 공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생산되고 이제 시장으로 보내야 될 원유가 약 1억 8천만 배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죠. 또한 정유소 가동률 저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산모빌 제퓨얼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정유소 공사 시설 확장이 연기됐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 국경 개방 6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연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이 국경을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유럽 경제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항공회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대륙 간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뭐 대륙 간의 그런 국경이 개방이 돼야지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금 상황입니다.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으셔야 될 건데요. ETF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인데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유 관련 ETF 펀드 중에 하나인 위즈덤 추리, 그 회사는 약 1억 2,800만 불 정도가 자금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한 ETF 펀드만 봐도 1억 2,800만 불이 자금이 유출했다는 것은 지난 6주 동안 상승했던 원유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했다고,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WTI 크루드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또 원유 가격이 이는 자금 유출은 원유 가격 상승이 실물 경제 회복 상황보다 호전됐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5발짝 나가는데 원유 가격은 10발짝, 15발짝을 더 먼저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중기적으로 매도가 많은 상황이고요. 원유 수요 하락은 정제 제품 수요 하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솔린, 디젤, 제퓨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정유 가스, 그러니까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직접 쓸 수 있는 수요가 확 줄었다는 거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실물 경제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괴리가 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적인 합의는 잠정적인 합의일 거.
일시적인 거란 거죠. 최종이 아니라는 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를 겨냥을 했죠. 잠정적이라는 게. 하지만 뒤에는 감산의 혜택을 미국 셰일 오일 컴퍼니들이 독식하는 걸 방지한다 라는 의미죠.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사우디가 해야 할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사우디 러시아 가격보다는 시장 점유율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기존 거래를 주 고렉선을 계속 유지를 해야 원유 가격이 단 1불이라도 2불이라도 상승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기적으로 그 원유 선물 가격 해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잡으셔야 되고요. 지난 6주 상승 뒤에 이번 주 한 주는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35불 근처, 이게 심리적인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약 가격이 34불 정도의 제일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제일 그 낮은 가격이 한 34불 정도 형성이 됐는데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그 정도에서 일자 심리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재가 있거나 감산 파기되거나 생산을 더 증가하겠다는 말이 돌면,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 30불 근처도 심리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회복이 경제 회복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해선 하시는 분들, 또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 브렌트 오일을 또 퓨처로 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약간 조금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쓸데없이 많은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